이번 시간에는 캡처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니에서 촬영한 로우 파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색상 보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할미꽃, 얼마 전에 동강에 한번 다녀왔는데요. 할미꽃을 찍은 사진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꽃 사진을 촬영을 할 때 꽃을 너무 꽃 위주로만 많이들 찍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냥 할미꽃이라는 사진이에요. 그러면 꽃 사진이 거의 그냥 그 중심이 돼서 도감 사진 같은 느낌이 나죠. 그래서 꽃 사진을 찍으셔도 여백을 좀 충분히 주면서 그 꽃이 있는 어떤 풍경 이런 식으로 좀 담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꽃사진 촬영을 할 때 전체적인 그 형태, 그 다음에 위치 이런 구도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촬영하시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사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여기 왼쪽에 있는 꽃의 위치가 중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진에서 형태를 보게 되면 이만큼, 그 다음에 꽃의 이제 그 시작되는 줄기가 시작되는 부위서부터 해서 이만큼이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만큼이 그래서 이만큼의 위치가 중앙에 있느냐 아니면 약간 우측에 있느냐 아니면 여백으로 생각하게 되면 꽃의 방향, 꽃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그 꽃이 바라보고 있는 영역에 대한 넓이, 이 넓이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구도를 잡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우측의 여백이 좀 많죠. 그래서 한 이 정도를 잘라내면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사진이 될 것 같아요. 자, 다른 사진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근접 촬영한 사진인데 이렇게 봤을 때와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세 가지를 찍었는데 근접 촬영할 때의 그 단점은 뭐냐면 포커스의 위치가 문제가 되거든요. 즉 이게 꽃 한 송이의 포커스가 저쪽 끝에 있는 부위에 맞느냐 가까운 부위에 맞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포커스를,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꽃에 대한 느낌 전달 또는 보는 사람의 시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까운 데에 두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좀 먼 곳 쪽이 꽃송이의 그 먼 쪽에 있는 꽃잎이 아니라 가까운 데 찍히는 바람에 먼 곳의 디테일이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좀 좋지 않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먼 곳에 있는 디테일이 좀 사라지는 바람에 꽃에 대한 느낌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진도 마찬가지네요. 자, 다음 사진은 강변 쪽에 나와 있는 절벽에 있는 할미꽃의 무리인데 이렇게 찍었을 때 보면 좌측 상단에 하늘이 좀 보이죠. 이렇게 되면 자꾸 이 꽃을 보는 데에 요 하늘의 밝은 부위가 자꾸 방해가 돼요. 그래서 각도를 한번 틀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찍게 되면 꽃 이외에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그 밝은 부위가 차단되니까, 가려지니까 시선을 차단시켜주죠. 그래서 꽃에 시선을 집중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화각입니다. 다른 거를 또 보겠습니다. 동강에 이어서 이번에는 노루기라는 것을 찍어봤는데, 노루기도 가서 보니까 가운데 두고 꽃이 활짝 핀 부분을 많이 이제 강조해서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전체의 느낌을 잘 살려서 꽃이 어떻게 형태를 이루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면서 찍으시면 조금 더 그 감각적인 사진이 찍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 꽃만 보시게 되면 꽃의 특징만 잡지 전체 사진에 대한 느낌 전달은 좀 약하게 됩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역광으로 빛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좀 담았는데요. 요거 이 사진보다는 요 사진이 좀 더 그 초점이 많이 맺히면서 좌측 부분이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진이죠. 그래서 요 사진, 요런 정도의 사진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꽃이 주인공이 돼요, 자꾸. 뭐 이런 사진도 좋긴 좋지만 대신 이 꽃의 크기가 전체 화면에 3분의 1 이상 덮이지 않게끔 이렇게 좀 작게 해서 주변을 같이 묘사해 주는 것이 꽃이 더 돋보이는 그런 사진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사진을 조금 더 보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노출값이나 이런 것들은 적정한 것 같아요. 적정한 사진인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그 커브 곡선을 이용해서 한번 조금만 밝기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밝기 조정을 조금만 조정을 해서 조금 더 화사한 느낌으로 한번 보정해 봤고요. 왼쪽에 있는 부위가 지금 조정한 것처럼 사진을 보정하는 그 도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 캐논 그 로우 파일 보정 프로그램은 도구 팔레트가 별도로 있지만 이 캡처원은 왼쪽에다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탭 상단의 탭 메뉴를 이렇게 선택해 보면 뭐가 있는지 구성을 잘 보여주니까 탭 메뉴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거 대신 여기에 있는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뭘 조정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요 탭에서 보게 되면 켈빈은 색 온도죠. 그래서 색 온도를 전체적으로 온도를 따뜻하게 갈 거냐 아니면 차갑게 갈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색 온도는 보통 5200에서 5400 정도가 적정 그 온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온도에서 맞추면 그 실제 그 태양광이 비치고 있는 색 온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내리면 차갑고 더 올리면 붉게 되겠죠. 그래서 한 5200 초반 정도 아니면 5000 정도에도 뭐 사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5200에서 5600 정도가 표준 켈빈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포토샵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옮기는 방법은 사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내기 하시면 되고요. 보내기에서 오리지널 그러니까 보정하기 전의 사진이 아니라 지금 명도라든가 이렇게 색온도를 조정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조정이 끝난 그러니까 변형된 사진을 보낸다라고 생각하시고 변형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오면 여기에는 폴더를 어디다 저장할 것인가라는 것을 지정해 주는 부위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보낼 것이냐 어떤 형식으로 그래서 저는 티프 파일 그 다음에 비트 수는 16 그 다음에 해상도 요거는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가로 세로 1인치당 몇 개의 픽셀을 지원하는 파일로 갈 거냐 그래서 고해상도 이렇게 저해상도 나누거든요. 그래서 해상도에 대해서는 또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는 거 내가 사용하는 포토샵 버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내기 하면 이제 포토샵으로 전송이 되겠죠. 자, 포토샵으로 온 이미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부가적인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카메라 로우라는 걸 한번 열어봅니다. 필터에서 카메라 로우 필터를 열어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그 아까 캡처원에서 보았던 그런 탭 메뉴를 통해서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맨 앞에 탭 메뉴에서 온도는 아까 캡처원에서 다 조정을 했고요. 색상도 거기서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노출 대비 이런 것들은 노출은 좀 밝기 어둡기, 그러니까 명도에 대한 적정 노출값 이것을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비는 음영이죠.
그러니까 어둠과 밝음을 더 강조하는 거죠. 중간에 그 색을 좀 줄여가면서 밝은 쪽은 더 밝게, 어두운 쪽은 조금 더 어둡게. 그래서 그 대비 효과를 주면서 두드러지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두운 영역 조금 더 어둡게 하고요. 밝은 영역은 조금 더 밝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선택을 해서 밝은 쪽으로 어느 정도 밝게 할 거냐, 어두운 쪽은 어느 정도 어둡게 할 거냐라는 걸 내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정도만 조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 자, 이 상태가 최종 조정된 상태죠. 그래서 우측을 조금 더 어둡게 하면 여기 쪽에 시선을 잘 안 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둡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둡게 하는 거는 메뉴에서 번도구죠. 번도구를 선택하시고 사이즈, 번의 크기, 이거는 브러쉬 크기니까 대괄호 닫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번의 크기가, 번독의 크기가 높아지겠고, 그 다음에 노출값은 어느 정도 농도로 어둡기 단계를 갈 거냐라고 하는데, 저는 보통 15에서 20% 정도로 살짝만 농도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15% 정도로 주고 어두운 쪽 부분을 조금씩 한번 문질러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둡게 하면서 밝은 부분이 더 돋보이게끔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그 다음 닫지 도구를 위해서 밝은 쪽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더 크게 도장의 브러쉬 크기를 더 크게 한 다음에 밝은 쪽 부위를 조금 더 밝게 문질러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 번도구하고 닫지 도구를 잘 쓰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빛의 방향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의 방향이 어떻게 들어왔을 때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어서 보일 것인가라는 건데, 그러니까 빛의 흐름을 더 추가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번도구는 빛의 흐름을 차단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흐름을 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두운 쪽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하면서 눌러주면서 그쪽에 시선이 안 가게끔 이렇게 해서 안정감을 줄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선명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이패스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어를 복사하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어 복제,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확인 누르고 필터에서 기타 하이패스 여기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이패스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건 2.0에서 2.3 이 정도 소수점이니까 2에서 3 사이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확인 누른 다음에 레이어 메뉴에 표준이란 부분을 선택하시고 오버레이를 선택해 주시면 확대해 보겠습니다. 컨트롤과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하시면 되죠. 그리고 자,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화면 이동을 하고, 자, 레이어에 오게 되면 앞에 눈을 꺼보면 요게 보정 전이고, 그러니까 하이패스를 주기 전, 그 다음에 켜면 하이패스 효과가 드러나는 그런 사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도구에 보게 되면 그 선명 효과라는 게 있어요. 선명 효과를 한번 써볼게요. 선명 효과를 이용해서 사이즈, 얘도 선명 효과의 크기, 범위를 키우기 위해서 대괄호 닫기 버튼을 닫기 버튼을 누르면서 사이즈를 좀 조정해 보시고, 자, 여기에도 강도를 너무 한꺼번에 하게 되면 그 강도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강도를 한 15에서 한 20 정도, 이렇게 얘도 약하게, 그러면서 이렇게 미세하게
세밀하게 표현해야 될 부분들을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조금씩만 더 강조해 주시면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합쳐 볼까요? 합쳐서 지금은 합치기 전이라 지금 그 하이패스가 적용된 부위에 이게 효과가 이루어지느라 잘 못 보였는데 얘를 합쳐 보겠습니다. 먼저 자, 배경 이미지로 병합, 그 다음에 한번 다시 샤픈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자, 클릭 드래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샤픈, 그러니까 선명 효과를 더 주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축소해 보게 되면 작업 내역이라는 그 폴더를 열어서 맨 위에 이미지가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이게 보정 전이고, 그 다음에 맨 아래 최종적으로 했던 효과를 선택하면 이게 보정 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대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초점이 잘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노출값은 적정 노출값보다는 조금 어둡게 찍으시면 나중에 좀 밝기 조정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밝게 찍게 되면 흰색 부분은 변화가 잘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어둡게 찍고, 그 다음에 구도, 내가 찍으려는 피사체의 위치,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촬영하시면 사진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피사체의 방향의 여백, 이런 걸 잘 생각하시고 피사체를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피사체의 크기, 그래서 피사체가 너무 크거나 또는 너무 작지 않게 이렇게 촬영하시면 좋은 사진을 많이 찍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